스페이스X는 아웃번 비행 전에 메카질라에서 최종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충분할까요? 우주선 31호는 불완전한 열차 폐막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왜 서두르는 걸까요? 새로운 궤도 발사대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질까요? 스타라이너가 드디어 지구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주선 업데이트. 텍사스 스타베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켓 프로그램의 본거지이며 모든 훌륭한 로켓 프로그램에는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타워 A의 발사 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완료되었습니다. 잠깐, 뭐가 끝났다고요? 글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말 그대로 수많은 인부들이 타워 A의 캐치함에 내려온 끝에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스페이스X의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가오는 5차 비행 테스트에서 부스터 스테이트를 잡기 위해 젓가락을 들어 올리며 암을 잡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에 의한 본격적인 잡기 시뮬레이션으로 보이는 일련의 특이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부스터의 측면에 충격을 가하면 흔들림이 빠르게 상쇄될 것입니다. 그 충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메라맨이었던 가족인 존 덕분에 지상에서 작업자들이 동시에 젓가락을 보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젓가락 소프트웨어가 타워의 높이와 젓가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잡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의 팔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어 충격 완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젓가락의 작업량이 워낙 많아서 따라잡기 힘들었지만 팀원들은 캐치암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보강제를 추가하는 것부터 불필요한 범퍼를 제거하는 것까지 팀원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젓가락을 타워에 부착하여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젓가락 캐리지 작업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수많은 품질 점검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자신들이 고안한 디자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캐치 시도 발표는 분명히 마케팅용 개그가 아니었습니다. 부스터가 우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허용 오차 범위 내의 값을 보고하는 한 캐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페이스X는 여전히 조만간 발사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면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앱시로부터 5번 항공편 발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야호! 그럼 이제 가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스페이스X는 계속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사 허가가 아닙니다. FCC가 통신을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스페이스X는 이제 발사 중에 로켓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정확한 규제 승인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발사 전 목록에서 확인된 또 다른 항목입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FAA가 준비 상태에 만족할 때까지 5번 비행을 앞두고 테스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 보류는 주로 맑은 물법 위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일 CNBC는 스페이스X가 수역이나 그 인근의 오염물질을 반복적으로 방출하여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고 스페이스X는 같은 날 CNB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글을 X에 올리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는 스페이스X가 발사장 주변 황무지에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주정부 기관에 $37,50의 벌금을 부과한 후 스페이스X가 홍수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텍사스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공개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 허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밌게도 FAA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스페이스X가 아직 5번 항공편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그 사이에 스페이스X가 어떤 추가 테스트를 더 진행할지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사대 및 인프라 개발, 테스트 탱크 부스터 14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9월 9일에 비행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스페이스X는 부스터 30와 30호를 발사대로 굴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테스트는 물론 관료주의의 신이 허락한다면 완전한 습식 드레스 리허설 후 비행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발사대 A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레드라인 헬리콥터 투어 덕분에 우리는 스페이스X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상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이전 열 중 하나, 바로 옆에 세 번째 열의 시트 더미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 번째 줄의 시트 파일은 바깥쪽을 향한 벽과 얇은 간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두 줄을 연결하는 또 다른 시트 파일 벽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두 시트 파일 사이의 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워 화염 전환기의 외벽 중 하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화염 트렌치를 위한 매우 두껍고 견고한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른 이유로 이 작업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진행 속도를 보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발사 마운트와 화염 전환기를 위해 어떤 디자인을 선택했는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든 적어도 화염 전환기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 않나요? 페이더 A. 스페이스X는 교훈을 얻은 것 같고 콘크리트 토네이도와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겪은 후에야 워터 딜루지 시스템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화염 전환기 설계로 인해 환경에 버려지는 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규제 당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염을 전환하려면 우선 화염이 필요하고 스타십은 수톤 또는 수천 톤의 액체 메탄과 산소가 포함된 화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든 스타쉽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대 옆에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더 중요한 것은 그 흙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스타쉽의 연료를 보관하는 궤도 탱크 농장과 스타쉽이 발사될 발사대 B 사이에 거대한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각 트렌치는 내부 굴삭기의 크기를 고려할 때 약 15피트 또는 4-5m 깊이일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곧 이 트렌치에 파이프를 추가하여 탱크팜에서 우주선과 부스터로 연료와 산화제를 운반한 후 다시 연소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며칠 전 호피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이유 중 하나는 호피가 있던 바로 아래에 파이프가 설치되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스터에 불이 붙은 끝부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매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파이프만 있는 수직 탱크팜을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패드에 가까운 어떤 것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참호는 스페이스X가 또 다른 운영 가능한 발사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며 이 속도라면 올해 말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6일에는 발사 타워 상단의 마지막까지 마무리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CC-8800 크레인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타워 상단의 남은 작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 크레인의 소형 구성을 발사장 주변의 다양한 다른 작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 타워의 젓가락 설치 작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작업도 곧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조감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호 비행을 위한 발사대에서 이 모든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비행 하드웨어에서도 많은 학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터 월드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높지만 메가베이에 위치한 위치를 고려할 때 스페이스X가 이 부스터를 마침내 습식 드레스 리허설을 위해 출시할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스터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스터식 보호의 메탄 탱크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가베이로 굴러 들어가 쌓여 이 부스터의 메탄 탱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번 우주선의 경우 지금은 구식인 블록 1 우주선에 스페이스X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중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1번 우주선은 아직 열차폐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베이에 있다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질문. 31번 함선은 어디로 갔나요? 대답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서부에 비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일을 둘러싼 일종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은 상당히 엄격하고 스스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31번 우주선과 테스트 진행 상황.
사라진 우주선 31호에 대해 스페이스X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 동안 우주선 31호의 열차 폐막의 작은 부분을 천천히 작업한 후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하이베이에서 메가베이2로 옮긴 다음께 고정식 발사대에 올려서 메시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가 맛있었죠. 스페이스X가 이 우주선의 새로운 열차 폐막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이 우주선의 정적 화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우주선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우주선의 열차 폐체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열차 폐체보다 강도가 2배 더 높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열타일 제조와 관련된 공급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차피 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금 테스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3.1번 함이 6주 전에 6번째이자 마지막 엔진을 장착한 후 5일에 메시의 테스트 범위로 이동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정적 화재 테스트 체제를 거치게 됩니다. 정적 화재 후 2번의 엔진 교체가 필요했던 3.9번 함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선이 마지막 블록 1 우주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우주선이 도달하는 각 이정표는 우리가 그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품종입니다. 그 전에 스타베이스의 다른 많은 프로토타입처럼 빠른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속도를 고려할 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우주선 32호는 이미 정지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우주선 31호에게 행운을 빌며 정적 화재 이후 엔진 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3.1번 함선이 메시 기지에 도착했으니 테스트 탱크 6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테스트 탱크 6에게 대한 좋은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일부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5일 밤, 현재 캔크러셔2 록에 있는 테스트 탱크 6닉은 두 번째 테스트를 위해 극저온 질소로 다시 한번 채워졌습니다. 이 테스트 탱크는 몇 주 전에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거쳤으며 생산 현장으로 다시 옮겨져 점검을 받기 전에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저온 질소로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와 달리 이 테스트 탱크의 극저온 유체를 채우기 전에는 캔크러셔 뚜껑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위에 올린 후 캔크러셔 바닥의 유압 피스톤에 부착하여 발사 시 힘을 시뮬레이션하여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캔크러셔와 캔크러셔2 셀의 작동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캔크러셔2에는 뚜껑에 직접 연결된 유압 피스톤이 이 외부 링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X는 우주선이나 부스터가 재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수평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는 이러한 수평력 시뮬레이터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라건대 스페이스X는 첫 번째 테스트 후처럼 이 테스트 탱크를 다시 생산 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곧바로 수평 하중 테스트에 돌입할 것입니다. 보잉 스타라이너의 문제와 복귀. 이제 스페이스X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때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여겨졌던 회사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초점을 맞춰서요. 보잉 스타라이너 항공기. 수명이 다해가고 있나요? 최근의 모든 뉴스에 비추어 볼 때 이 항공기에 대해 많은 소개가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6월 초에 처음 등장한 이래 이 기종은 저희 조직 내에서 거의 지속적으로 뉴스의 대상이 되어 왔고, 다른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특이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스타라이너가 승무원 없이 귀환한다는 발표는 이러한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의 결과로 나사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후 우리 모두는 팝콘을 먹으며 스타라이너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지 기다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6일 저녁, 스타라이너가 국제정거장에 오랜 시간 머무른 후 도킹을 해제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스타라이너는 총 8일 동안만 우주정거장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결국 3개월이 조금 넘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분리된 직후 스타라이너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추진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스타라이너는 점차 정거장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스타라이너의 추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우주선은 부품 손상 없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거의 5시간 후에 궤도 이탈 연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추진기를 수용하는 고장난 서비스 모듈을 폐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상의 모든 엔지니어들은 서비스 모듈이 지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스타라이너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장난 추진기를 분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곧 지상에서 나머지 모듈을 테스트하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특정 비행에서는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할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 모듈은 스타라이너를 재진입에 적합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캡슐은 지구대에 추락하자마자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고 캡슐의 열 차폐막은 하늘을 비행하는 동안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옥으로부터 캡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낙하산과 에어백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스타라이너는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 사막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여 첫 번째 승무원 탑승 비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 이벤트는 항공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유인 비행 테스트는 기술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잉 스타라이너의 탑승에 우주정거장까지 날아간 2명의 우주비행사 베리 버치 윌머와 수니타 서니 윌리엄스는 캡슐이 착륙한 후에도 여전히 공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의 크루홀 임무의 일환으로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주둔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중 한 대의 화물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방법만이 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좌석으로 또 다른 크루 드래곤을 분명히 마케팅용 개그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죠. 부스터가 이는 부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허용오차 귀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캐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여전히 조만간 발사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면은 꽤 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FG와 써니에이션 항공편 발사에 대한 허가를 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너무 건가요?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결국 아닙니다. 부치와 써니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이 더 주어진 것이니까요. 계속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발사 중에 로켓과 통신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던 정확한 예정이었던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여야 합니다. 발사 전 목록에서 이번 임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두 우주 비행사는 천여 우주 비행이었기 때문에 가장 실망했을 제나 카드먼과 우주 왕복선을 타고 세 번의 임무를 수행한 주로 맑은 물법 위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NBC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방출하여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고 스페이스 X에 관한 마지막 생각은 CNB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글을 우주선의 성공적인 귀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나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자는 5개 주변 황무지의 대표자는 2명이고 나사는 3명입니다. 주정부 기관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50의 드디어 뭔가 잘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홍수 시스템을 가동하기 활용하지 않기로 오염물질 배출 제거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지연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 허가에 대해 단지 권장 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현재 진행 중이며 스페이스X가 아직 다번 항공편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로켓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추가 테스트를 더 진행할지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켓의 첫 비행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페이로드는 추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14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던 첫 번째 9월 9일에 비행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이 스페이스X는 나사의 이스케이프 30호를 발사대로 화성으로 발사하는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따라서 다음 사선의 발사는 뉴글렌이 두 번째로 발사되면 완전한 습식 드레스 리허설 후 비행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해 나사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발사대 A만 집중한 것은 이송 기간이 끝날 무렵 화성으로 탐사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이기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상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운반하기에 매우 적합한 우주선입니다. 이전 열중한 로켓입니다. 바로 옆에 이것이 두 번째
2월에 비행에 들어갈 것이라면 첫 번째 비행에는 무엇이 새로운 세 발사될까요? 번째 블루 주레시크 오리진에서 파일은 개발한 바깥쪽을 블루링 향한 위성 벽과 수송선이 얇은 발사될 간격을 예정입니다. 남겼습니다. 로켓랩의 또한 포톤과 두 비슷한 줄을 이 연결하는 또 운반체는 다른 시트 여러 개의 파일 벽을 추가한 것을 볼 수 다른 있습니다. 궤도로 정밀하게 이제 재배치할 수 스페이스X는 있는 두 기능을 시트 갖추고 파일 있습니다. 사이의 공간을 또한 콘크리트로 자체 채워 위성 화염 버스로도 전환기의 기능할 수 외벽 있습니다. 중 하나를 형성할 흥미로운 수 점은 있습니다. 로켓랩이 이렇게 나사를 하면 위한 작업자가 작업자가 프로브를 비교적 짧은 제작하기 시간 위해 내에 포토톤 화염 위성 트렌치를 버스에서 위한 매우 얻은 두껍고 지식에 견고한 의존했다는 벽을 점입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링은 지구 스페이스X가 궤도를 다른 돌고 있는 이유로 에스케이프 작업을 탐사선의 수행했을 더 가능성도 큰 있지만 대응물이라고 생각할 수 되어봐야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스페이스X의 우주군이 진행 인증을 속도를 받는 보면 첫 오래 번째 기다릴 이유가 될 필요는 것이며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전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가 따라서 새로운 우리는 한 달 발사 더 마운트와 뉴 화염 화염 전환기를 전환기를 위해 것입니다. 어떤 디자인을 영상을 선택했는지 시청해 곧 주셔서 확인할 수 감사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지만 저처럼 어떤 이 영상이 디자인을 선택하든 흥미롭고 생각을 적어도 화염 자극하는 전환기가 영상이 없는 없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낫겠죠. 좋아요를 그렇지 눌러주시고 않나요? 친구들과 페이드 공유해 A.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을 얻은 것 더 많은 콘크리트 업데이트를 위해 토네이도와 구독하는 규제 것을 당국과의 잊지 충돌을 마세요. 겪은 후에 여러분의 워터 성원은 딜루지 채널을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개선하는 큰 큰 도움이 도움이 되며 다음에 스페이스X의 업로드할 새로운 영상에서 화염 더 전환기 많은 설계로 것을 인해 여러분과 환경에 공유할 수 버려지는 있기를 물이 기대합니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댓글 특히 이 섹션에서 문제로 여러분의 규제 생각을 당국과 공유해 충돌하는 주시면 상황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오늘 중요할 수 논의되는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하지만 여러분의 화염을 의견을 전환하려면 듣고 싶습니다. 우선 화염이 어떻게 필요하고 지내시나요? 스타7